제가 기본 개념은 설명드릴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수열은 두 개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등차랑 등비야. 그 외의 수열은 현재 수능 체제에선 다 잡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열하고 규칙성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 여러분들 때까지는 고정일 거예요. 자, 일단 단원명이 원래 여러분들 책에 보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 단원이. 근데 귀납법 뭔지 기억나니?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 증명하고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다시 증명하는 게 귀납법인데 나온 거 본 적 있니 요즘에? 본 적 없습니다. 한 8년 동안 실종됐죠. 거의 원리합계처럼 원리합계도 25년 전인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이거는 올해도 저는 여전히 당연히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평가원 형님들이 미쳐서 6월이나 9월 중에 한 번이라도 빈칸 추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파이널에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과제 하실 때 맨 뒤쪽에 있죠. 맨 뒤쪽을 잠깐만 먼저 펴볼게. C10-1번부터 C10-11번까지는 제가 지금 본 수업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C10-1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하지 말자. 물론 이 중에 나는 수학에 개초 1등급이 될 거야. 난 꼭 할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쪽은 현재로서는 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6구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다시 자세히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단원 명칭은 수학적 귀납법이지만 수능 체제에서 출제되지 않으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보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점화식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항을 정확히 명시해서 어떤 수열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반항을 구하기가 어렵거나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운 수열도 현재는 있어요. 제가 길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괜히 머리만 아프니까 이때 있으니까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죠. 자, n번째 항에 계속 일정한 d를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 뭘 나타내는 점화식이니 이걸?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고 n번째 항에 일정한 r이라는 무언가 상수를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지. 이 두 개는 당연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문제에서 볼 때 그때그때 대입하고 규칙 찾아내면 돼.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설명은 나와 있는데 증명할 수 있대. 증명할 거니 근데? 안 할 거야. 나도 안 할 거고 여러분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추정된 일반 항은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증명할 수도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등학교 수학에서 수열이 이웃하는 두 항 혹은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두 개로 나올 때도 있고요. 세 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등차 수열도 이게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이걸 당신들 보고 등차 수열입니다를 표현하려고 하면 얘랑 평균이 가운데 거 나오면 되지.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이었고 맞죠? 그럼 이웃하는 항 3개로 수열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얘랑 차이점은 이 상태에서 공차는 알 수가 없지. 그냥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끝이에요. 그럼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첫 번째 항만 주어져도 얘가 주어질 테니까 일반 항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등차 수열임만을 보여주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항이 두 개는 주어져야 일반 항 구할 수 있죠. 그게 이 세 번째에 나온 설명이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이 두 가지 점화식은 숙지하자라는 거고 제가 높아심에 2개 정도만 더 추가할게. 풀이
방법이나 과정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명칭은 생략이 요즘에 없어졌지만 만약에 여기가 D라는 건 상수죠, 상수. 내가 현재 뭔지 모를 뿐이지 문제에 주어지는 상수입니다. 근데 이게 D가 D 자리에 상수가 아니라 fn, 즉 n에 관한 함수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일반항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구하는 과정은 아셔야 돼. 과정은. 대입하고 더했습니다. 이 중에 예전에 2학년 때 뭐 다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 방식은 명칭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요. 아마 기억이 어렴풋이 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가 고정이 아니야, 함수면. 그럼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만 한번 떠올려 볼게. n에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쫙 대입하고 다 더할 거거든. 다 더할 텐데 마지막만 기억하시면 돼. 마지막에는 n자리에 n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 적게. 내가 10번째 항을 구해야 되면 9를 집어넣고 11번째 특정을 구해야 되면 1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an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살짝 모양이 부분분수분리랑 비슷하죠. 제가 이걸 다 더한다라고 하잖아. 다 더하면 A2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이 항하면 없어지고 A3이 왼쪽 오른쪽 짠 짠 짠. 그럼 이렇게만 남지요. 그럼 N은 A1 더하기 F1부터 Fn-1까지 합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 방식 자체를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어는 삭제됐지만 근데 과정은 아셔야 되고 여기서 두 가지만 잘 아시면 돼. 나열하고 더하는 이 과정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저는 지금 일반항을 구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특정 항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A12 어떤 점화식을 내가 주어질 테니 12번째 항을 구하여라. 15번째 항을 구하여라. 이 정도만 구할 줄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문항수가 현재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이건 결국 무슨 수열이랑 점화식이 유사하지? 등차랑 유사한 점화식이고 등 비수열이랑 유사한 점화식도 있어요. 이런 형태. 여기가 등 비수열이라면 상수예요, 상수. 근데 제가 fn이라고 썼다라는 건 n 값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 비수열로 착각하시면 안 돼. 자, 얘도 방식 자체는 거의 똑같아. 자, 요거만 주의해달라고 그랬지. 제가 n번째 항을 구하려면 마지막에 n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n-1 하나 적게. 이건 기억해. 그래야만 이쪽이 an이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쟤랑 차이점이 앞에는 다 더했죠. 다 더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다 곱했어요. 다 곱했습니다. 아니 곱하면 뭐 어쩌라고요? 곱하면 A2가 왼쪽에도 곱해지고 오른쪽에도 곱해지니까 약분. 이거 남고 이거 남고 이거 남죠. 이렇게 되겠지.
보통 이건 약분이 가능한 형태로 주어지죠.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야.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여기가 상수면 등비수열이지. 근데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면 n의 1부터 쫙 나열하면 여기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그런 식으로 이거 쫙 약분되고 간단한 결론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뭐 더 이상 어렵게 내고 할 건 없으니까 이 4개 정도는 그래도 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면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나머지는 뭐 다 그때그때. 자, 이제 학습 유의사항은 여기랑 삼각함수 활용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 제가 그냥 방향성만 잡아 드리려고 칠판에 길게 써놨어요. 일단 현재 수능 체제에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특정항을 구하는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발견적 추론, 직접 나열하셔서 규칙성 찾는 걸 수학에서는 보통 발견적으로 추론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2개를 잘 하시면 되는데 난이도로 따지면 특정항을 직접 구하는 계산은 보통 쉬운 난이도고 발견적으로 추론해야 될 때는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주 과제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방향성이 제가 다닐 때랑 좀 달라졌어. 옛날에는 수열이 뭐였냐면 점화식이 주어지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 주어져. 그리고 개 어려운 일반항을 구하라고 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뭐 20번째 항을 구하는 게 예전 수능이었다면 제가 다닐 때 여러분들 때 수능은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7번째 항 하나 주어집니다. 혹은 뭐 12번째 항 주어지고 첫 번째 항을 예상해내야 되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건 이게 이 방향성은 쉬운 계산이야. 여기서 이런 걸 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난이도가.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고 당신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반대로 내가 중간 번째에 있는 항을 하나 주어질 테니 이 규칙에 맞게 첫 번째 항 한번 구해보세요. 요걸 굉장히 연습하셔야 돼. 이번 주에. 문항수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강사로서 계속 매해 수능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자평이에요. 20학년도부터 킬러 문항이 계속 출제됐고 여기서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23학년도 6월, 9월,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다 1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빼고는 다 1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수능에서도 다 15번이었어. 15번이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알지? 요즘은 뭐 준킬러랑 킬러의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너무 잔소리 같지만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제가 다닐 때처럼 수능 공부를 하시면 안 돼. 제가 다닐 때 수능 공부하는 식은 뭐냐? 15번 몰라. 갖다 버려. 딴 거 맞출래.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일단 그 전년도 수능 15번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게 12번으로 나와도 맞추고 13번으로 나와도 맞추고 그러니까 더 폭넓게 해야 돼.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방향성이 맞아요. 제가 4년 전만 해도 고3 수험생이면 웬만한 친구들을 보면 21, 29, 30 붙들고 있으면 풀지 말라고 그랬어. 의미가 없거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거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요런 건 빼고 빈칸 추론 이딴 거 갖다 버리고 요 근래에 기출된 거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우셔도 다 푸는 걸 원칙으로 합시다. 제가 고통스러움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리고 뭐부터 할까요? 여기는 설명하는 나도 짜증나. 이거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막 고저 싸거나 그러지 않아. 좀 짜증나. 그냥 나열하고 그냥 냅다 찾아야 돼. 근데 뭐 어쩌겠니? 자, 이게 당신들을 못 살게 구는 첫 번째죠. 물론 이전에도 수열에서 난제가 출제되는 적은 있지만 트렌드가 바뀌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학년도 수능 나형 21번이에요. 20학년도 수능 나형 21번인데 일단 얘는 제가 한번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뭐 어떤 조상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볼게. 일단 점화식이 주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됐어. 여러분들의 고통이.
짜증나게 첫 번째 항을 주어지면 되는데 병신같이 20번째 항을 주어줘 이렇게. 내가 중간에 하나 주어질 테니까 이거 보고 첫 번째 항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야. 일단 의도는. 역방향이 늘 어렵습니다. 수학은. 근데 이 점화식을 봤더니 살짝 이해가 갈랑말랑해. n번째 항에서 1을 빼면 근데 다음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데 2n번째 항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첫 줄만 읽더라도 이거는 배제하셔야 돼. 아, 일단 일반항은 못 구하겠구나.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 이 중에 굉장히 수학 천재를 빼고는 일반항 구할 생각은 좀 하지 좀 마. 일반항은 요 점화식만 봐도 등차 수열과 비슷하지만 구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 예상 가능하고 얘는 더 못 구하겠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떤 등비 수열 비슷한 애고 이게 1이라면 등차 수열 비슷한 애인데 뭐 둘 다 붙어 있어 지금 개수가. 그죠? 자, 그럼 이제 멍하니 봅시다. 20번째 항이 1이라고 했고요. 갑자기 마지막 구하라는 거. 근데 이거는 고난도 문항에서의 제가 볼 때 문제 푸는 팁인데 수학 1이 됐든 수학 2가 됐든 미적분이 됐든 그 문항 번호를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준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면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 구하라는 거. 마지막을 잘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힌트를 줄 때가 많거든. 자, 지금 마지막이 1부터 63까지. 지금 이거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좀 힌트가 제가 볼 때는 연하긴 한데 63을 보면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의미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려면 있죠. 64에서 빼기 1한 거지. 2의 거듭제곱에서 1만큼 뺀 겁니다. 그리고 이 점화식을 다시 뜯어봤더니 결국은 이건 짝수고 이건 홀수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 이 조상님격에 해당되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일반항은 못 구한다라고 했어. 여러분들 수능 때도 일반항 구할 수 있는 문제가 15번에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럼 마지막 초이스는 여기서 이게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점화식이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야? 여기서부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거지. 어떤 이웃하는 조항들을 쫙 더해서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이 두 식을 갑자기 더하고 싶어졌어. 더하면 논리적으로 좀 점프죠. 그래서 제가 수열을 싫어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지 않아? 그죠? 그럼 나는 어떤 n번째 항의 값만 안다면 2n번째랑 2n 플러스 1번째 항 2개의 합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점화식이 나타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봐야 될까? 나열하고 규칙성 파악. 나열하고 규칙성 파악. 저는 이 문제 끝까지 풀진 않을 거야. 아이디어 정도만 제시를 해드릴게. 왜? 응? 아니야. 뭐가 아니지? 뭐가 아닐까? 내 계산을 말리려고 하는 어그로인가? 나 또 계산 틀린다 그럼. 이게 n이 1일 때죠. 그 다음 n이 2를 집어넣어 볼게. 자, 이렇게 되지 않아? 맞죠? n에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될까 일단? 여기까지 더하라며.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구만. n에 31을 집어넣으면 이게 60이고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 잘 봐봐. A1은 지금 없어. 근데 이걸 다 더한다라고 하면 A2부터 2, 3, 4, 5, 6, 7, 62, 63까지 합이 이거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항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없어요 지금. 얘는 없으니까 제가 따로 쓰고
A2부터 A63까지 요거 합. 요거 합은 이거 더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맞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같은 방식입니다. 이 점화식이 나타내는 건 항 두 개의 합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두 개를 하나로 줄이고 줄인 놈 또 줄이고 줄인 놈 또 줄이고 계속 줄이면 될 거야.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A1부터 31까지 합은 이미 여기 썼으니까 31까지 나오려면 15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더하는 건 다시 얘는 또 없죠, 지금. 요걸 더한 게 3으로 묶어냈을 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이거 항 또 줄일 수 있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결론은 규칙을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A1 하나 있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3A1 나오겠고 얘랑 얘랑 또 곱하면 뭐 3제곱 A1 나오겠고 아무튼 뒤에 줄이고 줄이고 줄이면 결국 A1로 표현이 될 것 같아. 제가 끝까지 다 해보진 않겠으나 그러면 A1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형님이 힌트를 이걸 준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20번째, 중간번째 하나에서 앞에 거 추론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0은 지금 짝수지, 짝수입니다. 위에 점화식에 n에다 1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A10은 2가 되겠죠. 다시 10은 짝수니까 위에 점화식에 5를 집어넣으면 자, 그럼 A5는 3이 되겠고 이제 5는 홀수니까 아래 거에 집어넣어야겠죠. n에 얼마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A2는 1 나오죠. A2가 1이면 2는 다시 짝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결국은 항 하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수열의 합을 항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물어본 거예요. 제가 등차 수열의 합도 항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 A1부터 A5까지 합이면 5A3이었잖아. 그 능력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이게 뭐 처음 시작이 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끝까지 지금 풀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풀진 않았고 여러분들은 풀어보셔야죠. 저는 안 풀겠지만 그리고 뭐 잠깐 이 문제집을 먼저 보면 C8-20번 21학년도 9평 21번에도 있고 8-21번 21학년도 수능 나영 가영에 다 출제됐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쭉쭉 넘기시면 뭐 9-24, 25, 26, 27, 28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실 때 가장 비중 있게 하셔야 되는 건 9-24부터 9-32까지예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가끔 이제 까먹어서 또 필요 없는 문제 몇 개 좀 빼드릴게요. 9-15, 9-23은 풀지 맙시다. 나머지는 트렌드는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격자점 문항은 다시 출제될 확률은 몹시 낮아 보이니까 9-15랑 23은 과제하실 때 빼주시고 그럼 일단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